네, 안녕하십니까. 방장입니다.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. 지금 그죠?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전력망이잖아요. 전력망. 근데 이 전력망도 그죠?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기, 배전판,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.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.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뭐 전기 플랫폼, 뭐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. 그럼 여기에서 끝이 안 나고 있거든요. 끝이 안 나니까 그 다음까지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? 전력망이라는 것도 공부를 할 때 이 단계 이런 식으로 연상 그죠? 작용을 하면 그 다음 테마를 찾아내기가 편하다, 좋다.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는 전력망이 핫하다 보니까 그 다음을 연상을 해보는 거죠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죠? 어떤 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 전력망이 유독 강했어요. 그리고 보통 보면 이 테마에서 이제 이 단계는 그진 다음 좀 넘어간다, 좀 이제 위험 신호다 싶으면 뭐 상한가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약간 위험 신호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죠? 예, 제일전기공업 그죠? 상한가 가고 무상증자 100%였죠. 네, 100% 하고 그러면서 핫했어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중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을 내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이 어떤 순환매를 도는데 보통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잘 안 죽어요. 계속 끈질기게 이어져 가요. 오늘 같은 경우, 그죠? 뭐 계속 이어지다가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한 100% 정도 올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를 했는데,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질지 끝날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. 그러다가, 생각을 한 게, 어떤 디지털 트윈, 이 분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예전에, 그죠? 여러 종목 공부할 때 디지털 트윈 이 부분도, 그죠? 예전에 공부를 했죠. 디지털 트윈 생각나는 모르겠는데, 예전에 최초의 디지털 트윈은 어디에서, 그죠? 도입한 데 있죠? 예, 그죠? 얘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.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얘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됐거든요. 최초로 이제 이래 도입이 됐을 때는 주로 많이 한 게 어떤 비행, 시뮬레이션. 그러니까 우리가, 어떤 조종사들이, 뭐 전투기든 민항기든 조종사들이 어떤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죠. 실제 비행기를 못 하니까. 그러니까 뭐 천둥번개가 치고 아주 악천후에서 그 조건을 주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대처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쪽으로 디지털 트윈이 처음에는 사용이 됐어요. 그러면서 이 기술이 계속 산업 전반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써요. 그럼 예를 들었어요. 우리가 어떤 도시에 이 다리를 하나 이래 만든다. 그러면 무턱대고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놨고 나서 딱 상황을 보니까 다리 만들어 봐야 교통체증 계속 유발돼. 왜? 차들이 다리로 안 넘어가. 왜 안 넘어가지? 그쪽 방향에 사람이 많이 안 살아. 그래? 그러면 다리 철거해. 이래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것은 모의 실험. 그러니까 실제 도시와 똑같은 도시를 하나 가상의 공간에, 컴퓨터 공간에 만들어 두는 거죠. 한때는 그죠? 메타버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이 도시의 어떤 모든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리를 하나만 쭉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. 그러면 얘가 이렇구나.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구나. 하면 다리를 이쪽이 아니고 한 100m 정도 더 이동해서 여기서 만일 놔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? 이런 식으로
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많이 쓰였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건축이나 아니면 도심, 환경,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.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투표할 때, 우리 그 총선할 때 보니까 전국에 쭉 지도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몇 대 몇 박빙, 뭐 여기는 누가 당선율이요? 이런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.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. 이런 것들은,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요즘은 또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도 해요. 우리가 뭐 어떤 그 도시에서 도심 항공, 그죠? 항공 모빌리티?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는 택시,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,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어떤 공간 정보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이 또 전력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? 그럼 전력이라는 것도요. 전국에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여러 도시에만 난잡하게 깔려 있어요. 그럼 이거를 그 수요와 공급이죠. 뭐 전라도 이쪽에서는 태양광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데 얘를 수도권으로 보내줄 수 있는 전력망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어. 그럼 여기다가 계속 뭐 풍력이다 뭐다 지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,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란 거는 지금은 광범위하게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다. 지금 이래 볼 수 있거든요. 지금은 또 인공지능까지 가미되면서 그 쓰임새는 훨씬 넓어졌죠. 결국 우리가 자동차들 있죠. 자율주행 막 하잖아요. 이 자율주행 역시도 똑같아요. 이 자율주행도 결국은 공간정보 플랫폼, 이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력망을 쭉 테마를 다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 트윈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웨이버스라는 회사예요. 웨이버스. 이 회사는 뭐 물론 소형주죠. 코스닥의 소형주.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한 480억. 이익은 순이익이 한 70억, 영업이익이 한 50억. 뭐 무난하죠. 그리고 그 유보율이 한 600%대, 부채 비율은 한 30%. 그러니까 재무구조는 아주 우량해요. 근데 그 순이익이 한 70억, 영업이익이 50억인데 시총이 크면 문제가 되죠. 시총도 한 600억대. 그러니까 시총 600억대니까, 그죠? 시총 600억에 한 70억 벌면, 그죠? 나쁘진 않죠. 그만큼 얘는 소외되어 있어요, 소외. 그러니까 지금 현재, 안 먹히는, 그러니까 테마로서 뭐 적용도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는 거죠. 물론 주가도 바닥이죠.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셔도 되고,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 같다.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웨이버스 이 회사는 2004년도에 쌍용정보통신 이쪽에 사업부가 분사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. 그리고 주로 매출액이 발생되는 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.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든 정보를 우리나라 뭐 국토부나 뭐 한국토지정보 이쪽으로 많이 이제 어떤 판매를 하는 거죠. 요즘은 그 건설도 집을 지을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. 그리고 이 전력망이 한 단계 더 진화가 되면 지금은 그죠, 스마트 공장이라 그러죠. 그 공장을 지어도 로봇, 뭐 우리한테는 익숙한 것은 어떤 뭐 로봇화 공장을 갖다가 자동화 로봇화 시킨다 이래 되는데, 그거보다 더 다음 버전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멕시코에 공장을 하나 지었다. 그럼 그 멕시코에 있는 공장과 똑같은 구조를 컴퓨터상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. 가상의 공간에. 거기에서 이쪽에서 내가 원자재가 얼마만큼 투입되고 여기에서 라인이 쭉 생산이 되면 재고가 언제쯤 떨어지겠다. 아니면 여기에서 가구화가 언제쯤 걸리겠다. 아니면 배관을 쭉 깔았는데 이 배관이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약간 트래픽을 발생시키겠다 하면 디지털 트윈 이 시스템에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. 그쪽에서 고장이 났다. 그러면 이쪽에서
컴퓨터상에서 똑같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얘를 조작을 해서 멈춰있는 시스템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,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쓰게, 작게 쓰게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제는 왔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공장을 지으면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리고, 이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점점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다. 그래서 뭐 물론 뭐 전력망 테마로 연계가 안 돼도 또 다른 어떤 테마로도 연계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, 일단은 가격이 뭐 이 정도면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래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얘가 어떤 테마로도 연루될 줄은 뭐 모르겠지만, 만약 안 돼도 뭐 그냥 번전이야, 이 정도 조건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웨이버스 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바입니다. 물론 분할 매수는 기본입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